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시즌 15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1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 컨셉을 이해하시는 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만 들으십시오. 이제 자주 시즌 1부터 등장했던 그 4명의 대통령 석상 러시모아산 이렇게 있습니다. 러시모아산에 그 미국의 4명의 위대한 대통령을 조각한 조각상 러시모아 국립기념공원 북미 대륙의 한가운데 사우스 다코타주와 와이오밍주에 걸쳐있는 블랙힐스라는 산악군의 대표공원에 우뚝 솟아있다. 즉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건국 신화가 될 수 있는 동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새로운 이게 만들어진 연도가 아마 1920년대쯤이고 이제 그 이전에는 이런 산이었습니다. 한 명이 이제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럼 링컨, 시오더스 루즈벨트 4명의 초상이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약간의 그 과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메리카죠. 미국의 건국, 물론 이제 이걸 약간 그 영웅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대통령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어떤 제국이 형성이 되던 나라가 성립이 되던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제 시대가 좀 지나거나 훗날에는 이들이 이제 신화의 인물이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망오제의 뭐 그런 인물론으로도 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그 가설이고 또 상상이고 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미국이 500년을 가든 1000년을 가든. 그럼 다시 거꾸로. 하지만 이제 이거는 모든 것들이 인물이고 이 인물들이고 또 이 인물이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각색된, 또 어떻게 보면 편집된,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 완성된 결정체를 보완하는 역할로 역으로 서술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역으로 과거에 인물이 됐건 왕이 됐건 신화적 모티브가 되는 것도 결국은 변형된 각색된 이야기들의 파생된 왜곡된 이야기들을 지금도 우러먹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도 의식적으로 직감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그걸 그냥 어느 한 시대의 정치적 사항이, 국가적 사항이, 또 단편적 시간의 시대적 주류의 사상이 뿌려놓은 그 맥락들을 맹신하는 의식에서 대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과거의 또는 현재의 상태에 작용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자기 머릿속에서 스스로가 왜곡되고 그런 것들을 또 가르치고 그런 것들에 호응하는 이 대중들과 낮은 단계의 선생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겁니다.
아무튼 이해하실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하실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이야기가 여러 번 거론됐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소화를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소화의 깊이를 이제 여기 이 편에서 좀 디테일을 시즌 15는 그 약간 소화가 되신 분들 어느 정도 좋아요를 누르신 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화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더 약간 소화제적인 이야기의 전개를 시즌 15부터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시즌 1에서부터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가설과 상상의 가설을 얹혀서 추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존 무대에는 이게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세트화가 된 지금의 아시아의 한반도에는 이거와 비슷한 게 무엇이 존재했겠느냐. 왜? 우리가 이거를 실체가 있으면 그 바다가 됐건 호수에 이 산이 있으면 이 산이 비치듯이 또는 데칼코마니에 정이 있고 관이 있듯이 또는 쉽게 말하면 그 본점이 있고 프랜차이즈점이 있다면 그 A가 있고 프랜차이즈점 A1이 있고 A2가 있고 이런 논리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에서 보기에는 바로 이 조선 신궁이 1920년에 기공식을 갖고 뭐 15개 건물, 돌계단, 참도, 조선교육회는 헌목운동을 벌여 학생들의 현금을 모아 나무를 심었고 5년 동안 작업 끝에 1925년에 조선신사에서 조선신궁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0월 15일에 진자제 행사를 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조선신궁의 주제시는 일본의 건국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메이지 천황과 제이신 후보로는 신궁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론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전쟁 시국을 맞아여 총독부가 신궁 참배를 강요하면서 참배 계획이 크게 늘었다.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에 일본의 자판의 영향을 받아서 1920년대 조선 신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제가 흔히 황국협회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즉 자판을 황국협회 스타일, 한국신민, 이런 비유를 시즌 1부터 했던 거고 결국은 이 아메리카의 오리지널이라고 뭐 표현하고 이런 것보다 이 패턴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게 공화국이건 제국주의건 결국 그 사람들이 과거의 조상들을 모시는 개념.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각색이 미국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고 또 이 동아시아의 지금 한반도의 세토와의 개념에서는 자판이 이제 이렇게 조선 신궁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실제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제국 스타일.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플랜이 기획되면서 실제 아메리카에서는 러시모아산에
4명의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거고, 한반도 사이는 조선신공으로라는 이름으로. 자, 일본의 건국신. 자, 저기는 미국의 건국신. 건국이 아니고 독립협회 최초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고, 여기는 일본의 건국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되는 거고, 또 메이지 천황하고, 또 그 미국사에서는 링컨하고 약간 세대가 좀 교차되는 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시오다 스루즈벨트하고 또 시대적으로 관련이 좀 있고, 이렇게 또 비슷한 것들이 패턴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그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동이족이다, 또는 해동이다, 동국이다. 자, 일단 중국 입장에서 동쪽 세력이고, 이런 모든 기록들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 또 동방 18년에서 그 15-1편에 나온 조광조도 이 동방 18년에 들어가는 거고,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 문묘에 종사되고 18명의 한국의 유학자들 동국 18년이라고도 한다. 동국입니다. 동국. 고려 기록, 조선 기록 또는 유학자의 기록을 따라가더라도 결국은 그 과거 기록에는 동쪽에 있던 세력이다. 이 동쪽에 있던 세력이 어떻게 서쪽을 장악하고 어떻게 지금의 세계의 군사 정치를 잡았느냐, 확장을 한 거고, 이제 이런 지금 관점에서의, 그러니까 언제나 말하는 유행 관점의 상황을 가지고 과거도 전체가 다 이제 이랬다라고 보는 그 시각이 이제 대조선이고, 하지만 기록을 떠나서 유추했을 때는, 기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조선은 동쪽이고 고려도 동쪽이고, 여기서 이제 또 고려가 이제 분리됐느냐 병렬됐느냐 이걸 떠나서 아무튼 고려 조선이 동국이다. 즉 한반도에 세팅된 역사적 기록의 그 주무대는 동부 13도의 북쪽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 이제 CGX에서 10에서 어느 정도 임진왜란 편으로 좁혀놨고, 그걸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 또 이어가는 겁니다. 저기 이제 문묘 동국 18년에 18인이 등장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조광조 나오는 거고, 아무튼 정몽주 고려 이게 이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잠깐만, 이게 그러게 했을 때 이 아메리칸판의 지도에서 이 동쪽에 이쪽 세력이 즉 동국이고 해동이고, 여기서 이제 이 북쪽 지역이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러시모아산에 있는 그 동상이 지금 이쯤에 있으려나, 이게 이제 아마 1927년에서 14년간 걸린 게 러시모아산의 4명의 얼굴이고, 그리고 이제 조선신궁은 그 1920년대 기공식을 갖고 스타트를 해서 25년에 조선신사에서 조선신궁으로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5년 동안 작업 끝에. 즉 러시모아산 것이 더 후반 작업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자판이라는 세력은 1차전의 때는 연합군이었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우리 흔히 말하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VS가 되는 거고, 전쟁을 하는 거면 흔히 말하는 1920년대, 30년대 상황에서는 자판과 미국의 친밀도가 강할 때다.
뭐 이 정도 다들 아실 거고. 한ля가 이게 페이지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어느 중심에서 동쪽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좁혀놓으니까 동부 13도고 좁혀놓은 거 13도는 시즌 1에서 나온 거고 시즌 X에서 북쪽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제나 이 미국에서 1900 말년대까지 존재했던 이 스페인, 이 스페인이 또 멕시코화가 되는 거고, 이쪽이 동국이다, 해동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조선, 우리가 이제 조선이 동북부에 존재했다면 당연히 지금 조선이 그 이것저것 떠나서 미국의 50개 주건, 51개 주건 지금 북아메리카를 거의 장악했던 거는 더 커진 겁니다. 즉 그냥 그대로 실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기록상의 한반도에 물론 금정이 사야 되는 이야기가 가설이지만 이식된 인물이 됐건 기록이 됐건 세트적 건축물이 됐건 이거를 떠나서 이쪽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대 정치사의 인물로서 등장하면서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 갔느냐고 봤을 때는 결국은 과거의 기록,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조선이라는 기록은 어떤 그 정치적인 종교적 사상이 됐건 정치적 사상이 됐건 뭐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었건 실존하는 인물들이 또는 승자의 세력들이 이미 이 새로운 미국을, 아메리카를 만들고 지금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즉,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초 지식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뭐 이제 1800년대 말에 여기서 다 지금의 한국으로 쫓겨났다. 한일합방으로 쫓겨났다. 이게 실존하는 시대적 1800년대 말 또 1900년도의 이 사진 자료를 보건 이 한반도하고 됐건 이 거리하고 됐건 연관성은 있지만 확실히 그 시대적으로 차별이 되어 있고 한반도사는 그 기록에 맞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유배 기록 이식 세트화가 진행됐다고 보는 거고 이게 언제나 말씀드리는 쉬운 이해로 말하면 아메리카가 새로운 역사로 작업이 되니까 이게 이동이 돼야 되는 거죠, 기록이. 그리고 이게 흔히 말하는 마술이다. 자, 그랬을 때 미국 스페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서 전쟁이라고 1898에 쿠바 문제로 미국과 스페인이 일어나고 또 필리핀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미국 스페인 전쟁에 누가 등장했느냐? 당연히 자주 등장했던 이 앨리스, 즉 우리는 이상한 나라 그 앨리스의 앨리스는 아니겠지만 그 억양에 비슷한 앨리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앨리스의 아버지가 되는 자 이제 여기에 있던 인물이 1800년대 또 이제 미서 전쟁 전에 미서 전쟁에 전에 이렇게 뭐 한반도 와갖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즉 이 미서 전쟁에 또 관련된 인물이 시어도스 루즈벨트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던 거고 실제 시어도스 루즈벨트고 이 시어도스 루즈벨트가 그 1898년에 전쟁이 선포되자 도령 국방부 해군 담당 차관보직을 사퇴하고 러브 라이더 연대라는 별명을 가진 민병대 중요한 게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제1용병 기병대를 조직했다. 곧 민병대를 이끌고 쿠바로 건너가
캐트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어 미국 내부의 형식주의와 명령까지 무시하면서 독자적인 산티아고 전투를 수행. 이때 스페인과 쿠바의 연합군을 크게 격파하여 대승을 이끌고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도스 루즈벨트, 즉 이게 이제 우리가 한반도 기록사에 등장하는 독립협회 박용효다. 누가? 시어도스 루즈벨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설이고 상상이고 추리니까. 자, 이제 이게 박용효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박용효라고 인지를 했을 때, 자, 또 이제 쿠바, 이제 이게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쿠바 전쟁, 파나마까지 동부 13도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고, 얘가 또 서부로 치고 나오고, 일단 격변의 시대. 이런 방향성들이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판에서 우리가 한반도, 지금의 한반도를 얘기하는 한일 합방의 개념이 보여진다. 즉 한일 합방이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반도사에 일본이 한반도를 합방했다는 이 단순 개념이 아닌 아메리카에서는 이게 서부하고 관계고 또 북부 캐나다하고 관계하고 여러 가지 분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아무튼 이야기의 핵심은 얘가 박용효다라는 가설을 예전부터 이야기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디테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대부분들이 이런 류의 걸 추구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보아온 기록의 이미지의 사진들로 인해서 그 인물과 어떤 인물의 동선들이 당연히 그 오리지널은 오리지널 무대에서 존재했지만 오리지널이 아닌 이거를 지금의 아시아 쪽으로 옮겼을 때는 그 인물이 또 미국하고 연결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들은 중국사, 일본사, 한반도사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얘가 박용효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들이 썼던 이 시대의 갓은 이런 식으로 더 고급화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고종이 갓킨 거를 쓰지 말아라, 단발령을 해라 하는 그런 또 기록들하고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뭐 그런 논쟁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들이 쓰고 있는 모자하고는 확연히 차별이 나는 게 이제 대통령일 수도 있지만 신분적 계급 자체가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죠. 시어도스 루즈벨트가 한글 이름이 박용효면 박용효가 결국 그 누구하고 결혼했느냐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이제 그 이야기들의 맥락을 좀 디테일하게 파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한반도 기록상에서도 약간 편집 왜곡 시프처 포인트가 존재하겠지만 박용효가 독립협회를 활동하는 모습의 하나의 사진일 수가 있는 거죠. 정치적 활동을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더 올드한 버전이다, 청학동 버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예전에도 이 포인트는 제가 살짝 찍었습니다. 일단 시간은 다릅니다. 1898. 이거와 가장 비슷한 박용효의 기록은 이거였다고. 1883 3월 광주 유수겸 수호사로, 자, 광주 이제 광주 유수 수호사로 자천되었다. 광주 유수로 발령되어 그는 수호사를 겸하며 정조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수호영 연병대를 신설하고, 자, 정조, 이거 중요합니다. 정조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수호영의 연병대를 신설하고 일본식 훈련을 시작했으나 다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그의 12월 다시 광주 유수직마저 사퇴하고 지하로 물러앉았다. 그리고 단기간 국내 유람을 다녀온 뒤, 이제 이게 동선상 시어도스 루즈벨트가 플로리다 밑으로 가서 쿠바하고 전쟁하고, 자, 박용효가 한 행위가 수호영 연병대를 신설하고 정조의 유지를 받아서
차관보를 직을 사퇴하고 러블라이더 연대를 한 변병을 가진 민병대, 의병대를 초직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어도스 루즈벨트가 그 서쪽으로 여행된 사진들 많이 나와서 등장을 했고, 아무튼 실제 박용호도 뭐 이제 세계 박람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맥락이 저 맥락하고 즉 이 비서 전쟁하고 관련된 맥락이고, 자 이제 이 시어도스 루즈벨트의 딸 언제나 등장하는 말썽쟁이 이 앨리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앨리스를 쫓아가야 되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니까. 자, 그럴 때 또 비슷한 게 박용효가 이것도 예전에 거론했던 거, 한성부 판윤, 조선시대 한성부를 다스리던 정입품의 관직이고, 그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장 겸 서울고등법원장 겸 서울고등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게 한성부 판윤이고, 그 박용효가 한성부 판윤을 또 합니다. 즉 어디서? 한성부에서. 자, 한성은 또 그러면 한성은 조선의 독지다. 한성부는 한성지를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관청이다. 즉 한성과 한성부의 차이. 자, 한성과 한성부. 한성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이다. 즉 한성부 안에 한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 오브 뉴욕이 뉴욕주가 되는 거고, 뉴욕주. 즉 여기가 뉴욕주가 되는 거고, 이거를 단순 비교로 말을 하자면 여기가 또 한성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성은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집었는데, 올만이냐 뉴욕이냐. 뉴욕 포인트가 있고 올버니죠. 올버니 포인트가 있고, 한성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뉴욕이 되는 거죠. 뉴욕이. 그러니까 한반도 지도에 짜여져 있는 그 지리적 구조로 모든 기록이 매칭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지도의 한반도에서는 이게 경성 포인트다. 그런 이야기도 한 거고 했고. 자, 그래서 그 시어도스 루즈벨트가 뉴욕주 주지사를 또 하는 거죠. 박용호는 한성부 판윤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 뉴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풍수적으로, 지리적으로, 도시적으로도 더 오래된 곳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꾸준히 고종 이야기가 나오던, 지하철 이야기가 나오던 다 뉴욕하고 또 덕수궁, 콜롬비아 대학교, 기타 등등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 들어가려면 물론 철자는 다르지만 앨리스 섬을 통과해야 되고, 이 앨리스 섬을 통과해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토끼굴을 들어가듯이. 이런 비유는 그냥 금성이 상이된 이야기에서 이번 편에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앨리스 또 이 박용호의 딸 앨리스. 자, 이 앨리스 섬을 통과해야지 미국으로 가는 거고, 그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 어드벤처 인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 앨리스 영어로 이 소설의 이제 원제인데, 이제 1800년대 중반에 나오는 거.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암시가 있는데, 아무튼 이 토끼하고, 자, 시즌 15를 열기한 토끼, 하얀 토끼, 그 다음에 시즌 2
15회 두 번째 앨리스. 그래서 시즌 15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시리즈로 오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 이야기도 약간 시대적인 그 풍자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그 여왕이 아마 하트 여왕이 세도 가문 여왕들하고도 좀 약간 애매모호한 관계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거고, 이 자유의 여신상을 해석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은 많이 있는 거고, 오늘 비유로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 결국은 부활절을 상징하는 이 부활절의 단어가 결국은, 자, 물론 EAST인데 약간 그리고 이제 관련이 좀 있습니다. 즉 이스터 홀리데이. 그러면 우리가 EAST ER을 빼면 EAST 뭡니까? 제가 뭐 좀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뉴욕의 상징인 이 자유의 여신상이 결국은 이 우리가 부활절을 상징하는 이스터인데, 이 이스터 홀리데이인데, 이 이스터라는 말이 결국은, 자, 이스터고, 이 이스터가 결국은 그 여신을 의미하는 거고, 이 이스트에 ER을 빼면 동쪽이라는 EAST 이스트가 되는 거고, 여기에 말하는 동의에 말하는 이자에 그 동부를 가리키는 상징의 여신이다. 동부의 여신 또는 동의의 여신 또는 동국의 이제 그 여신 의미도 있지만 결국 또 부활의 의미도 있는 거고, 그 1편에 나왔던 그 부활절 루터교의 부활절 토끼가 상징하는 또 계란의 칼라 이런 것들하고도 또 애매모호하게 연결이 되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이 한반도에 이식 작업을 하는 세력이 우리가 이제 근대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자판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죠. 당연히 하나는 제국주의로, 하나는 공화국 스타일로 이쪽에 세팅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쪽의 이야기가 이쪽으로 되는데, 이거를 연결한 한자적 기록이나 한자권하고 관련된 인물들이 바로 이쪽에 있는 자판이고 재팬이고 일본이고, 이게 과거에는 이쪽으로도 영향력이 이렇게 또 관련이 있던 확인력이라 봐야 되는 거고, 이게 1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한 팀, 2차 세계대전 때 분리,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립. 근데 그 과정에 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했던 애가 자판. 그래서 이승만이가 1918년도 일본 국적으로 자기를 표현했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박용만은 한국 국적으로 표시했다고 하고, 코리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큰 흐름에서 결국 공화국은 미국,
그래서 이승만을 신분 세탁을 하든 학적 세탁을 하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애를 캐릭터를 만들어서 만드는 거고, 스탈린은 김일성을 내세워서 또 만드는 거고, 지금 북한은 이쪽에서 3대째 헤쳐먹고 있고, 사람들은 여기를 또 신처럼 맹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의 반복입니다. 그랬을 때 더 과거에는 미국이 아닌 미국과 관련 있는 이 좌판의 세력들이 여러 개 한반도에 제국주의 스타일로 뭔가를 이식을 시켰던, 밀렸던, 프랜차이즈로 작용을 했던, 아무튼 이 한반도 상황에서 일본과 우리가 보여지는 기록과 사진 자료가 그 조선왕조실록에서 나오는 그 오리지널 무대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식 되어진 거를, 세트화가 되어진 것을, 매트리스 안에 들어간 것을 또 이걸 또 역으로 이해하면서 실체적인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의 운동들, 흐름들, 정치적 변화들, 속임수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과거의 기록들을 우리가 지금 그 대한민국 탄생 이후에 또 70년대를 거쳐가면서 만들어진 그 교육과 드라마의 기준에서 무대만 확장시키고 중심 포인트를 여기라고 우기면서 또 이게 큰 뭐 이야기들을 대조선이네, 미국이네, 또는 유럽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 자체의 어떤 이야기들의 방향이 결국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또 당군 이야기하고 한인 이야기하고 사망우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근대사의 본질적인 속임수와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면서 먼 과거의 단어들 이야기들로 정신이 빨리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천국 지옥 예수 믿어라 요 소리하고 똑같은 의식의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배우다 보면 내가 내 질문이, 내 생각의 관점이,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성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들이 더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이런 실체적인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상상으로 추리로 만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화가 정말 잘 되신 분들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실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세상으로 이미 넘어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자체가 더 정신이 바른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 이제 오늘 뒷부분에 중심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러시모마산의 4명의 캐릭터가, 자, 왜 조지 워싱턴이고, 왜 토마스 제퍼슨이고, 왜 스티어조스 루즈벨트고, 아브라함 링컨이었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인디안의 조상들로 이 4명들이 대처되는 이런 개념이 일본의 이런 개념들이 또 우리 한반도인들이 이걸 봤을 때 여기다 또 늘 인물들이 또 뻔히 있는 거 아니겠느냐. 나중에 뭐 환인 하나 넣고 당군 하나 넣고 왕건이 하나 넣고 성계 하나 넣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거기에 실존하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역추적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즉
예전에 과거에 포인트를 몇 개 집었는데 이거를 연결을 못 시키고 이 연결시킨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영해옹주 1859, 1871 조선 후기 왕족으로 철종과 그 후궁의 수구이범 씨의 딸이다. 즉 영해옹주는 1863 철종이 죽은 후에 어머니와 함께 궁궐 밖으로 살았다. 처음에는 영수공주에 봉해졌으며 1866 영해옹주로 바뀌었고 1872년 고종 4월 13일에 전도사 박원양의 아들 박영효와 혼인하였다. 하지만 3개월이 만에 7월 4일에 죽어서 후손을 얻지 못하였다. 고종은 박용호에게 집 한 채를 내리고 정일품 종친이로 녹봉을 주었다. 이제 이건 한반도 기록사에 박용호와 혼인한 영해옹주는 3개월 안에 후사 없이 죽었다. 즉 철종의 후사는 물론 이제 이 영해도 그 후궁하고 나온 후손이지만 결국은 죽었다. 박용호하고 씨를 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한번더 기록되는 거고, 이 아메리카에서 이제 박용호 즉 시오도스 루즈벨트는 그 딸이 있습니다. 즉 앨리스 리 루즈벨트 롱워스 1884 1980 2월 20일에 미국의 작가로 시오도스 루즈벨트 장례이자 즉 앨리스 해서웨이 리로부터 즉 앨리스 해서웨이 리하고 결혼을 했고 모친은 앨리스를 낳고 이틀 후에 사망했다. 즉 앨리스 리 해서웨이가 영해옹주 이고, 물론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에서 가설과 상상과 추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해옹주가 길 때 자, 한반도사에 이 사실 많이 나왔죠. 철종. 이 철종은 오촌 당숙인 순조 양자 자격으로 왕이 올랐고, 즉 순원 왕후와 수렴청정을 하였고, 사실은 실권은 안동김 씨가 있었고, 이 안동김 씨를 이제 제가 언제나 말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이다. 1851년 김조순이 칠촌 조카인 김무군의 딸 왕비 철인왕후를 맞아들여 아무튼 제자에서 안동김 이제 세도 전체 철종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제가 언제나 말하는 이 철종의 오리지널의 또 아메리카화된 상징이 바로 링컨이다. 이원범이 링컨이다.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의 아메리카의 링컨의 워싱턴이죠. 링컨 메모리얼에 이렇게 거대한 좌상으로 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이제 뭐 워싱턴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워싱턴이 천자 제국주의로 말하면 천자가 또는 왕이 리한 자리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즉 시오도스 루즈벨트가 시오도스 루즈벨트가 박영효고, 영해옹주가 리 해서웨이 리 앤서니 리 해서웨이가 되는 거고, 둘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즉 영해옹주하고 시오도스 루즈벨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애가 앨리스 리 루즈벨트 롱워스가 되는 거고, 앨리스 리 루즈벨트 롱워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앨리스 리 루즈벨트나 이 어떤 혈통은 이쪽으로 타고 가면 철종의 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철종을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공화국 스타일이 아니라 제국 스타일로 말하면, 왕국 스타일로 말하면
이게 부마고 철종의 부마가 되는 거고, 이 시오도스 루즈벨트가 결국은 철종의 아브라함의 딸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다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독립전쟁, 미국 건국의 아버지 아는 거고, 이거를 가장 많이 비교했던 게 정조고. 자, 그러면 은원군. 자, 조선 영조의 손자이자 장조의 서장자이며 정조의 이복동생이다. 즉 장조의 서장자며 정조의 이복동생이다. 즉 은원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란 말이고, 장조의 아들 중 정조, 은정군과 함께 성년까지 살아남았고, 철종의 할아버지로, 즉 철종의 할아버지가 은원군이고, 25대 왕 철종은 그의 서자 정계대원군의 서자이고. 자, 여기서 다시 철종의 할아버지로 누구냐? 은원군이고, 즉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은원군이고, 이 은원군의 아버지가 그 누구냐?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의 정조의 이복 동생이면 당연히 은원군의 아버지도 사도세자죠. 이렇게 혈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즉 정계대원군은 철종의 생부가 되는 거고, 자, 철종의 할아버지가 은원군은 정조의 이복 동생, 즉 정조의 이복 동생이면 그 계보가 사도세자의 핏줄로 이어지는 거고. 자, 정조의 할아버지로 25대 실제로 정계대원군이고, 지금 정계대원군은 철종의 생부이고 장조의 서자인 은원군의 서자였다. 형 상계군과 아버지 은원군에 연루되어 강화도로 추방되어서 빈농의 생애를 마쳤으며 한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노비로 전락하기도 했다. 노비로. 즉 철종의 아버지가 노비였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뭐 노예 해방이다 이런 키워드하고도 좀 또 애매모호하게 연결이 되는 거고. 1820년 이렇게 석방되고, 은원군의 서자라 평생 풍계와 자기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철종이 강화도령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에서는 신분제도가 타파되는 기간은 1894 갑오개혁 때고, 즉 갑오개혁 때 그 노비제가 폐지되는 거고 신분제가 폐지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에 약간 충돌성이, 즉 아브라함 링컨 때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 이런 거는 노예 해방 선언이지, 노예 해방 선언이고, 실제 신분제가 전반적으로 폐지되는 거는 고종 때다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발표한 거고. 즉 그리고 이제 이게 박영호가 되는 거고, 이게 이 당시에 메이슨이고 양반이고 왕족들과 관련된 후손들의 모습이다. 시어도스 루즈벨트 주니어, 즉 대통령이 되는 기간이 1901년에서 1909년입니다. 1900년도에서 1909년도에 시어도스 루즈벨트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독립협회가 강해지는 거고, 이 독립협회 기반으로 미국 동부 13도의 새로운 역사가 짜여지는 거고, 이 시어도스 루즈벨트가 결국은 자기하고 혈통적으로 사상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브라함 링컨 철종을 동상을 있는 거고, 자기 동상이 있는 거고, 이제 토마스 제퍼슨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가장 관련된 정조 또는 은원군의 세대에 있던 정조가, 즉 사도세자의 정조의 혈통을 진 1776을 기점으로 추존 황제들의 비유가 되는 이 석상들을 역으로 가는데, 결국 핵심은
시어도스 루즈벨트 때 권력이 집중되고 지금의 과거에는 이제 물론 이때가 대한제국사하고 어울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탄생의 과정기는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 기반의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 중심에 시어도스 루즈벨트가 있는 거고 그 급진 개혁파 박용호가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결국은 출연한 인물들이 링컨은 당연히 자기 부인의 자기가 왕족과 어찌됐건 결혼한 혈통의 출종이고 어떻게 보면 그 로얄사하고 좀 떨어진 또 더 올라가 보면 이 영조 종조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세도 세력과 가문하고 반이 되는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고 이것을 도와주는 게 영종조 브루몽과 관련된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도와주는 큰 맥락의 시나리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지금의 미국의 이 링컨은 철종을 즉 그 박용호의 첫 번째 부인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철종의 할아버지 관련된 라인이 정조, 영조, 사도세자 이 패밀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조가 조지 워싱턴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이 추정하는 방식이 새로운 아메리카 역사의 동부 13도 역사의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어떤 사상적인 걸로 왜곡돼서 재정립되지 않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메리카에서 동부 13도에서 밑으로 서쪽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또 그 시대의 인물들로 해서 더 강해졌고 더 커진 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프랜차이즈 개념이 됐건 전체 족보가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이 기록이 이식되어서 세트화된 곳에서 이미 100년 이상이 지났고 고착화가 됐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지식이 정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물론 쓸데없고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교차하면서 또 공유하면서 들으면서 의식이 이해를 하면서 세상의 장단에 맞춰가면서 또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기술이 보편적으로 평등해졌기 때문에 또 전체가 공화국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사는 게 결국은 답인데 뭘 알더라도 똑바로 알면서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지 어설프게 알아서 또 공화국 민족주의 개념에서 형성된 역사관, 종교관을 기반으로 뭔가를 공감만 확장지에서 또 이 왜곡된 중심으로 모든 것을 신을 추천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처럼 역사도 기록도 왜곡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는 게 낫고 단군, 황군 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역사들을 모르고 살아도 큰 문제 없듯이 지금 시대에는 결국은 왜 승자들이 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과거에 천자가 왕족이고 부르던 그런 세대들이 그 시간을 삶을 지배하고 그 시간에 더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사는가를 거꾸로 봤을 때 결국은
관심거리에 그 의식을 빨려서 살아가지 말고 정말 과거와 현재를 흐름을 잘 이해하려는 자기중심의 의식에서 공부를 하시고 배워가는 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